지금까지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하면은, 자, 첫째, 우리는 공부를 하는 목적이 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목적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왜 공부를 해요? 직장을 얻으려고. 직장을 얻으려고.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요? 시험에 패스해야죠. 시험을 패스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공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한 것이 시험 공부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 구체적으로 뭐 자격시험 같은 거 있겠죠? 네. 이 자격시험에 학교 가면 스펙이라고 하죠. 스펙이 늘어나서 취업을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부는 이렇게 자격시험을 위한 공부,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공부 방법은 하나의 방법인데 좋아요. 근데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이것은 일단 나 중심적이요, 공동체 중심적이요. 나 중심이요, 공동체. 일단 나 중심이죠. 그렇죠. 네. 나 중심이죠. 공동체 중심이면 직장이라는 것은 대개 뭐라고 하면 뭐예요? 직장이라는 것은 어디에 취업하는 거예요? 회사요. 회사는 공동체예요, 아니면 공동체 아니에요? 공동체요. 공동체죠. 그렇죠? 그러면 내 쪽에서 어떻게든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나를 원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아요? 공동체가 나를 원하지 않는데 내가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긴 어렵죠. 네. 그래서 이 공동체, 회사도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적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이죠. 내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내 중심으로 취업을 해야겠다는 그것이 아니라 나를 채용하는 회사 또는 공동체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요구하겠는가, 공동체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훨씬 좋죠.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이 공동체 중에서 회사보다 큰 공동체가 있죠. 그게 뭐예요? 회사보다 더 큰 공동체는 계속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나라요. 네? 나라가 있고, 나라보다 큰 공동체. 전 세계. 그렇죠. 전 세계가 있죠. 그래서 전 세계가 있고, 뭐 회사보다 작은 공동체는 뭐예요? 가족. 그렇죠. 가족이 있고, 가족보다 더 단자 있는 개인이죠. 그렇죠? 그러죠? 네. 그래서 공부를 하는 목적은 나로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지만, 나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지만, 스타팅 포인트가 나로부터 시작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렇게 지금 이런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전 세계를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전 세계를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는 직장에 취직하는 건데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전 세계는 나라로 구성되어 있고
전 세계로 각 나라가 다 같이 뭐 하는 거? 전 세계가 다 같이 잘 사는 거. 이것이 전 세계가 추구하는 목적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그래요? 네. 그럼 전 세계를 크게 너무 나누니까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무슨 부류로 나눌 수 있을까요?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개발도상국하고 선진국으로 나눠지죠. 그렇죠? 누가 더 잘 살아요 지금? 선진국이요. 선진국이 잘 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진국은 더 잘 살고 개발도상국도 못 살긴 한데 뭐 선진국보다 따라갈 수도 같이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같이 못 가더라도 계속 성장하고 그렇죠? 이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옛날보다 더 잘 사는 것을 예자로 뭐라 그래요? 이 선진국 우리나라가 옛날보다 잘 사는 것을 뭐 수량화한다 할까? 그러면 그 뭐라고 표현? 옛날보다 더 작년보다 잘 살아. 무엇이 높으면 작년보다 잘 살아. 계속 더 잘 살고 싶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경제 성장률이에요. 경제가 성장한다 그래요. 경제 성장률.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이 많으면 되냐면은 잘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많은 것을 누리면서 한다고 말이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소비라 그래요. 소비. 소비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소비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소비를 할 수 있어?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싶어. 좋은 차도 사고 싶고, 좋은 핸드폰도 사고 싶고. 뭐가 있어야 돼요? 소비를 하려면은 돈이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우리는 뭐라 하냐 그냥 돈이라고 안 하고 이것을 소득이라고 그래요. 소득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인컴이라고 그래요. 인컴. 안으로 들어온다. 우리 쪽으로 들어온다. 인컴이요. 어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수익이나 이런. 그래서 전 세계가 다 같이 잘 사는 것이 항상 공부할 때는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아야 되지 않냐 이런 기본적인 그랜드한 큰 목적이 좀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아? 거기까지 동의하죠? 네. 그다음에 전 세계가 다 잘 살기 위해서 강론으로 갑시다.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산다는 거예요? 무역은. 그렇죠. 이게 무역을 그냥 무역하는 게 아니고 무역을 하면 무슨 무역을 하면 잘 산다는 거예요? 자유무역. 그래서 자유무역을 한다는 거예요. 자유무역을 하면 잘 산다는 건데 이 자유무역을 하면 잘 산다는 것은 이것은 다른 말로 할 수 있어요. 경제 원리에 따라서 행동하면은 잘 산다. 그 말일 수도 있어요. 경제 원리에 따라서 잘 산다. 경제 원리를 거슬리지 않고 경제 원리에 따라서 거슬리지 않고 또는 순응해서 말을 잘 듣는 경제 원리라고 하는 것에 말을 잘 들으면 잘 산다. 부모님 말을 잘 들으면 공부를 잘하고 선생님 말을 잘 들으면 공부 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제 원리에 순응해서 경제 원리의 말을 잘 듣고 그에 따라가면 잘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 경제 원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장 경제 원리 중에 대표적인 원리가 그 맨큐 10대 경제 원리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옳고 그르냐를 통해서 맨큐 10대 경제 원리가 있었는데 10대 경제 원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거하고 관련된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자유무역,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이게 나온 것이 아니다 말이죠. 왜? 그 중에 원리가 경제 원리가 맨큐의 10대 원리 중에서 이거하고 관련된 경제 원리는 뭐냐면
이런 경제 원리. 자유거래는 쌍방을 이롭게 한다. 쌍방을 이롭게 한다. 네? 그래서 우리 자유거래는 쌍방을 이롭게 한다. 이것이 경제 원리는 그냥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맞아요. 틀린 게 없어요. 근데 대부분 한 편만 맞고 다른 편 안 맞는 경우가 있어. 축구를 할 때 손흥민이 축구를 잘하는 이유는 뭘까요? 효율적이기 때문이었죠. 다른 사람보다. 그러면 축구도 경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게임을 잘해. 게임도 상대방을 이기려면 효율적으로 해야 돼. 그럼 게임도 경제 원리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효율성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뭐야? 공부를 잘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어진 시간에 더 많은 성과를 낸다는 거죠. 똑같은 공부를 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낸다. 다시 말해 효율적이다는 거예요. 공부도 경제 원리다. 모든 것은 경제 원리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경제 원리의 어쩌면 보편성일 수는 있지만 그러면 경제 원리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데는 잘 없는 경제 원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뭐냐고 말이에요. 다 있어. 모든 영역에서 편제에 있어. 효율성은. 그러나 다른 데는 없는데 경제 원리에만 딱 들어있는 그 원리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자유거래는 쌍방을 이롭게 한다는 거죠. 일방과 일방이 만나서 일방, one party and another party, one party and another party. both party죠. 쌍방이 이게 거래할 때는 둘밖에 없어. 그럼 둘의 거래를 함으로써 쌍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경제 원리를 경제 원리답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그것을 어디다 적용하는 것이 국가와 그러니까 경제 원리를 회사에다 적용할 수도 있고, 내 개인에다 적용할 수 있고, 가족에다도 적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근데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나라들이 전 세계의 하부 구조가 나라잖아요. 이 나라들이 어떤 경제 원리에 따라줄 때 다 잘 살게 되느냐, 다 같이 잘 사는 거. 그러면 자유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 자유거래를 그냥 원래 자유거래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들의 그 사고방식이 아까 같이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확장되면 국가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되죠.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은 확장되면 회사 중심의 사고방식 또는 가족 중심의 방식, 회사 중심의 사고방식, 더 확대되면 나라 중심의 사고방식. 근데 이쪽에서 출발해서 나라 중심의 사고방식은 나라 쪽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고가 편협을 해서 오히려 전 세계적인 점에서는 명백한 각 나라가 다 어떻게 하면 다 잘 사는 것이 자유거래를 하는 것이 되는데 나라 중심으로 사고방식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전 세계 너도 못 살고 나도 못 사는게 하는 그런 방식의 그 정책과 개념을 가질 수가 있다. 그렇죠? 그것이 나라가 해갖고 자유거래를 방해한 것이 뭐였어요? 대표적인 것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유거래를 방해했던 것은 정부가 그런 거죠. 정부가 뭘 통해서 자유거래를 방해한 거예요? 관세요. 그렇죠. 관세를. 관세가 영어로 뭔지 알아요? 커스텀이란 말이 원래 무슨 뜻이에요? 커스텀 쓴데 커스텀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문화. 컬처가 문화죠. 커스텀은 관습. 그러니까 관습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옛날부터 그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그래온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 옛날부터 계속 그래왔어요. 그럼 그것을 우리는 옳다고 생각해, 그러다고 생각해? 옳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커스텀은 옛날부터 정부는 자유무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유무역을 어떻게 방해해왔단 말이에요. 계속. 그것이 옛날부터 계속 커스텀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쪽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여기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이게 차근차근 이렇게 가는 것이 이게 여기 보면은 여기서 다 확장해서 왔는데 여기 와서 여기서 보니까 이제 말이 안 돼버려. 그러면 다 그거 이제 그것만 그러겠어요? 그것만 커스텀스만 그러겠냐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나에게서 출발한 것은 그것을 익스텐드 확장해도 결국에 가서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네. 오케이? 그래서 근데 이 자유무역을 하는데 그러면 자 전 세계가 다 잘 살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을 해야 된다. 오케이?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에는 저 물자의 이동이 자유로워야 안 좋아요. 이렇게 이런 관세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못하게 해놔서 또 지리적으로도 거리가 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유로워야 안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않았죠. 그렇죠. 자유로웠어요. 자유롭지 않았어요. 국가와 국가가 옛날에 자유롭지 않으면은 자유롭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비즈니스가 잘 될 수 있을까? 큰 비즈니스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비즈니스를 크게 하고 싶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러면 자유롭지 않은 경우에는 비즈니스가 커질 수 있을까? 작아질 수 있을까? 자유롭지 않으니까 차이가 많겠죠. 국가와 국가 간에. 차이가 많으면은 이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핸드폰이 있다 그래요. 핸드폰이 한국에서는 서울하고 광주에서 가격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별로 안 나죠. 거의 가격 차이가 안 나죠. 가격 차이가 나질 않아. 근데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핸드폰을 잘 만들어.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아프리카에서 핸드폰을 못 만들어. 그러니까 핸드폰은 다 필요로 하죠. 지금. 그러면은 무역을 정부가 커스텀적으로 자유무역을 방해했어. 무역이 안 이루어져. 핸드폰이 한국에만 있고 이제 아프리카에는 없어. 그럼 한국에서는 핸드폰이 자주 있으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죠. 근데 여기는 비싸겠어, 안 비싸겠어? 여기는 10원, 여기는 11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10원 하면은 여기는 500원 이렇게 돼버린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서 싼 데 사고 비싼 데 가서 팔면은 엄청난 이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러니까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거꾸로 역으로 말하면 국가 간의 자유 거래를 어떻게 보면은 제한해 왔기 때문에 엄청난 비즈니스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오케이? 네.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그래서 무역이라는 것은 이익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무역은 엄청난 이익이 생기는 것이다. 무역은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국내 거래에 비해서 그 자유거래는 국내 거래하고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가 있는데 국가 간의 거래는 훨씬 더 이익이 많이 생기는 것이다. 이해가 됐죠? 네. 근데 이익이 생기는 것은 개인이 무역상이나 무역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이익이 생기는데 이익은 왜 생길까요? 왜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거의 이익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싼 데서 사서 비싼 데다 팔았어. 싼 데 사고 비싼 데다 팔았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기여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전 세계 공동체가 다 같이 잘 살게 하는데. 전 세계 공동체가 다 잘 살게 하는데 기여를 한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 공동체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익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익이 생긴다는 거죠.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기여를 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뭔가 전 세계민들이 잘 살게 하는데 그 방향으로 기여를 했고 무역에서는 이익이 크다고 말이죠. 그러면 무역에서 이익을 많이 본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익을 많이 보지만 사회 공동체가 더 잘 살게 하는 길이 된다고 말이에요. 거기다 기여를 한 건다.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돼요.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러니까 무역을 자유무역을 하게 되려면 어떻게 쉽게 말하면 수익성이 높다는 말이에요. 수익성이 높다는 말이에요. 근데 자유무역을 하면 국내 상거래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익성은 높은데 무엇이 또 높아요? 항상 수익성이 높은 곳에는 무엇도 높다. 위험. 그렇죠. 위험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이 높다는 거예요. 위험. 근데 이 위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위험이 무슨 위험이냐면 지금 시대로 말하면 가장 큰 대표적인 위험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위험이 높아. 이 위험은 근데 물건이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바다에서 뭐 어떻게 보면 풍랑을 만나가지고 좌초되고 막 그렇게 돼서 전복되고 이런 위험도 있지만 이런 위험은 별로 없죠 지금은. 네. 지금은 워낙 그것도 커머셜 리스크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 무역이 여기서 위험이라는 것은 돈하고 관계된 위험이다. 돈하고 관계된 위험이 대표적으로 뭐예요? 지금 내가 무역을 해갖고 큰 이익을 보고 싶어. 근데 그 위험이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돈을 못 받는 위험을 뭐라 그래요? 무슨 리스크라고 그래요? 여기다가 영어로 무슨 리스크가 위험이죠? 무슨 리스크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돈을 못 받을 위험. 좀 멋있게 써야 돼. 멋있게 영어를. 돈을 못 받을 위험. 맞아요. 못 받을 위험. 무슨 위험? 그것을 C자로 시작하는데 CR로. CRE로. CRE로. CRED로. CREDI로. CREDI. 거기다가 글자 하나만 더 붙여줘. 크레딧. 그렇지, 크레딧 리스크라고. 돈을 못 받을 돈하고 관련된 것이 크레딧 리스크예요. 우리 신용카드 있죠? 그렇죠? 그 신용도 이렇게 신용도 물건하고 관련된 것은 크레딧 리스크라고 하네요. 그래서 돈을 못 받을 위험을 크레딧 리스크라고 해요. 오케이? 그러면 또 돈을 못 받기는 받는데 적게 받을 위험이 있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받을 위험이 있어. 그건 뭐죠? 항상 무역을 하려면은 국제 통화를 쓰죠. 뭘로 받아요? 돈을 받을 때. 달러를 뭘로 바꿔야 돼? 원화로 바꿔야죠. 바꾸는 비율이 항상 고정돼 있어. 바뀌어. 바뀌어요. 나는 많이 비율이 좋을수록 좋아, 낮을수록 좋아. 달러를 받았는데 원화로. 높으면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뭐다 그래? 환율이 높으면 좋은 거죠. 네. 그럼 거꾸로 반대로 봐. 환율이 낮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돈을 받기는 받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받을 위험이 있죠. 그게 뭐예요? 무슨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 리스크를? 익스체인지 리스크라고. 환위험이라고. 오케이? 네. 그러면 환위험을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이 위험 때문에 이것이 수익이 장애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 주면 뭐가 잘 되겠어요? 무역이요. 자유무역이 잘 되면 전 세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자가 돼요. 다 같이 잘 싸게 되겠죠. 네. 부자가 된다기보다도 또 말을 다 같이 잘 싸게 돼요. 부자가 된 것하고 다 같이 잘 싸는 건 좀 차이가 있거든. 우리는 부자에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 다 같이 잘 사는 길이 뭐냐, 같이 잘 사는 길이 뭐냐 이렇게 관련. 오케이? 이게 경제학이라는 것은 효율성에 관한 학문이라고 하잖아.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잘 사는 것의 길이 무엇이냐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포커스. 그 중에 효율성이 들어가 있는 거.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유무역을 그 위험을 그래서 크레딧 리스크를 해결하는 것이 익스체인지 리스크를 해결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 이 과목 제목이 뭐예요? 제목? 무역결제론의 핵심은 무역결제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무역결제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그냥 결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너무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첫째, 무역 결제론이라는 것은 1번 전 세계가 다 같이 잘 살아야 한다. 전 세계가 다 같이 잘 살아야 한다. 잘 살자. 이것이 그다음 이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유무역이 이루어져야 된다. 2번이 자유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리스크가 제거해야 된다. 줄여드려야 돼. 이 리스크의 가장 대표적인 리스크는 크레딧 리스크하고 무슨 엑스체인지 리스크다. 이 리스크를 줄여주려고 하는 것이 무역 결제론의 핵심이다. 그래서 무역 결제론이라는 것은 결국 쉽게 말하면 무역 결제론을 공부할 때 그냥 내가 시험 봐야겠다. 그런 생각보다도 내가 전 세계 공동체가 다 잘 살게 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것을 눈뜨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가 나를 고용하지 않겠어요? 기업만이 고용한 게 아니라 미국 정부도 고용할 수 있는 거고, IMF가 나를 고용할 수도 있는 거고, 세계은행이 나를 고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면 정말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직장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겨우 어떻게 보면은 그 로컬 중소기업도 중요하지만 로컬 중소기업에밖에 취업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좀 답답하잖아요. 전 세계를 어디에 가도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내 지역을 사랑하기 때문에 로컬 중소기업에 취업한다. 이건 좋단 말이에요. 나는 로컬 중소기업에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능력밖에 없다. 그런 마인드밖에 없어. 그런 마인드밖에 없다. 그건 아니잖아요. 오케이? 네. 그래서 무역 결제론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컨셉을 가져야 된다. 생각 개념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상을 가져야 돼. 이상. 언제부터? 80이 돼서 이상을 갖는 것하고 20대 초반에 이상을 갖는 건 다르죠. 오케이?